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실전 투자 길라잡이입니다. 부동산 경매 어려워 보이지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경매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장 부동산 경매란 경매가 무엇인가요? 법원이 부동산을 대신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 집 부동산을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기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 채권자죠. 은행 채권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이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 낙찰자는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경매는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 분석과 명도를 매수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장 경매 절차 한눈에 보기. 자, 경매 절차는요, 첫 번째 아까 보신 대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요,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죠. 자, 감정평가하면 그 감정가격 기준으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언제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매각 공고 나온 것을 보고요. 그 매각 기일날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입찰 기일날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 다수인이 입찰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이고요. 매각 기일날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그러면 유찰이라고 합니다. 이 유찰이 되게 되면 20%에서 30% 적감되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최고가로 낙찰이 되면 그 낙찰된 사람은요, 잔금을,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낙찰받은 부동산이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 명도라고 하죠. 명도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3장 입찰 참여 방법. 자, 경매 입찰은요, 어디서 하냐? 물건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합니다. 내가 서울이다, 서울에서 서초구다 라고 하면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물건 소재지 관할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자, 입찰 준비물은요,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가의 10%입니다. 감정금액은 10억이고 최저금액은 7억입니다. 그러면 7억일 때 최저가의 10%인 7천만원 7천만원 보증금을 준비하시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 내가 8억을 쓰겠다. 그럼 8천만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최저가의 10%인 7천만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증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기압 수표 한 매로 끊으십니다. 자,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되겠죠. 입찰표를 이제 작성하죠.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 입찰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길 입찰표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건 번호 쓰시고요. 자, 본인 입찰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기일 입찰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 다음은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핵심 3가지. 권리분석은 뭐냐? 권리분석은요,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입찰 전에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자, 이 핵심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죠.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시고요. 소유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한 제한된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권리들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나에게 인수가 될 거냐 아니면 소멸될 거냐,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요 말소 기준 권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요거는 뒤에서 잠깐 보고요. 자, 요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을 했으면요,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돼요.
임차인은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임차인의 권리는요.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이 대항력은 요 전입일이 중요한데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언제이냐 이거를 봐야 되고요. 요 전입일이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매수인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는요, 경매를 낙찰받으면 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법원에서 이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해 주게 됩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 종류에는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총 6개가 있어요. 자, 요 말소 기준 권리 판단 기준은요. 이 권리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설정된 것,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기타 권리가 있으면 예컨대 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가처분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처분 등기는 인수고요. 뒤에 있다.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뒤에 있다라고 하면 소멸이 됩니다. 자, 단 이 전세권은요. 건물 전부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5장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경매의 장점은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매로 살 때는요, 1,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매로 살라고 할 때 1,000만원 주고 매매로 살 수 있는 물건 거의 없죠. 자,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많이 있습니다. 자, 1,000만원도 가능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다세대 빌라죠. 자, 감정금액이 2,400인데 최저금액은 823만원입니다. 자,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이죠. 1,000만원으로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1,000만원도 가능하고요. 원룸 빌라 같은 경우 3,000만원대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소형 오피스텔 5,000만원대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상가 토지 소액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요, 1억 이하로도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투자하면 다들 수억 있어야지만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소액으로 시작 가능은 하지만 싸다고 덥석 입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액 경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낙찰 후 명도 및 사후 처리. 자, 낙찰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낙찰 받으면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잔금을 납부할 때 내 돈 100%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경매가 좋은 점은요, 대출이 잘 나옵니다. 낙찰 받은 금액의 80에서 9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낙찰 받고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 요거 명도를 해야 되는데요. 요 명도 협상을 해서 나가고, 자, 명도 협상을 해서 내보내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법원에서 인도명령 제도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낙찰받고 명도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낙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수익 실현에는 여기서 임대를 나서 월세 수익을 받거나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손품과 발품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채널 구독을 하시면은 돈 되는 투자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실전 권리 분석과 낙찰 노하우, 명도 그리고 성공 사례까지 계속 알려드립니다. 혹시 권리 분석이 어렵거나 투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세요. 경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먼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